국내외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용환입니다. 오늘 조금 일찍 1시 10분에 시작하던 방송이 1시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현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제 일주일 지나서 이제 2주차, 주차로 보면 2주차에 들어가고 있는데 지난 며칠간에 엄청난 효능감을 느꼈다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과연 어떤 효능감이고 또 기대와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짚어보면서 우리가 진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그 방향성 등등에 대해서 아이디어도 같이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관 대변인님, 네, 엊그제 기자회견을 크게 하시던데 전원이 다 오셔가지고. 네, 예. 왜냐하면 당연히 헌법 정신에 맞춰서 진행하던 재판도 중지돼야 되는 게 맞는데 네네. 아직까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는 것이 그 대한민국의 그 미래를 위해서 전혀 맞지 않고, 그리고 그것이 그 단순한 게 아니고, 아니 계속 재판이 진행되면 국정을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국군을 위해서라도 그 중지되는 게 맞는데,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조국혁신당의 쇠빙선의 역할을 분명히 다시 한번 더 해야겠다. 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제 이제 지도부가 나서서 그 기자회견을 했고요. 네. 12일 날 꼭 법이 통과되기를 강력하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들짝 놀랐는지 법원에서 오늘 네. 아까 1시간 전쯤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무기한 연기. 예. 그러면서 공보관이 또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 좀 이따 저 다뤄보기로 예. 하고요. 안진걸 소장님, 오늘 응원봉은 어떤 네, 의미입니까? 아니 이 응원봉은 비책명으로 예. 들어선 정부잖아요. 지난 한 주가 정말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날이 왔네요. 우리 민주당, 조국혁신당, 사민당, 기본소득당 또 진보당의 연합 후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 본인도 비책명 시민본부를 선대위에 만들어 지시를 내려갖고 비책명 본부가 제일 크게 움직였거든요, 선대위에서. 네. 그래서 절대로 이 비책명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 철저히 일하고 엄청난 성과를 내고 국민들이 야, 민주당, 이재명, 우리 조국신당 일 다 잘한다, 이런 기분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해서 네. 잊지 말자고 응원봉 하나 들어갔습니다. 계속해서 제 응원하는 마음으로 응원봉이었습니다. 잊지도 말고 예,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맞습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2주차인데요. 1주차의 활동 총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표정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저랑 비슷한 얘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예.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표정을 관리해야 되지? 뉴스 볼 맛이 난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매일 나라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 마음 편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진짜 표정 관리가 안 되고요. 일단 주식 갖고 계신 분들 좋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주가가 더 막 기대가 될 거예요. 이러다가 3천 넘어가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오늘 생각이 또 들 정도인데요. 뛰었던데요. 오늘 또 예. 올랐어요. 또 뛰면서 시작했던데요. 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걸 예. 보통 이제 경제에서 기대 심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먼저 실물 경제가 움직여가지고 뭔가가 네, 생기는 게 아니라 선행지수들이죠. 네. 먼저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뭔가 바뀌겠구나, 네.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주식도 사도 되겠다. 네. 외국에 가 있던 서학 개미들 다 돌아오고 외국인들도 투자하고 네. 이렇게 해서 분위기 좋게 만들어서 이제 이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이 돈이 안 돌아가지고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빨리 네. 추경이 편성돼서 지금 먹을 걸 해결해주는 그런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지금 서학개미도 돌아오면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제가 이제 투자회사 대표도 5년 정도 했잖아요. 이미 돌아오고 있죠.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지표들, 선행 지수들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 자신 있게 돌아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네. 물론 추상적인 얘기고 전체적인 말씀이지만 개별 종목은 좀 다를 수 있긴 하지만요. 아니, 네. 경제가 살려면 역시 심리가 풀려야 되는 게 가장 맞습니다. 기본 첫 번째 스타트잖아요. 근데 그게 임기 시작과 함께 풀렸다는 건 그 앞으로 5년 동안 경제 운영 방향에 대한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준 결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의미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어제 기자회견 이후에 네. 법원에서 깜짝 놀란 모양입니다. 오늘 공보관을 통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일단 무기한 연기한다는데 아주 의미 있는 대목을 한 대목 발견했습니다. 네.
헌법 84조에 따른 거다라고 예, 이렇게 발표를 예, 하거든요. 예. 네, 윤재관 대변인 아니, 직접 기자회견한 당사자로서. 예, 아니 몰랐냐고요. 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뜸을 들이고 있는 것은 예. 누구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닌데 법관들이 그냥 계속 그런 결정을 못하는 이제 상황들이 계속 벌어졌기 때문에 이게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당에서 먼저 얘기하는 것보다 조국 혁신당에서 먼저 얘기하면서 이게 세빙선의 역할을 하는 게 훨씬 더 국민들에게 또 좋은 모습일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빨리 좀 서둘렀던 것이고요. 네. 앞으로도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해야 될 세빙선의 역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 부담을 주는 게 아니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조금 이제 템포를 조절을 좀 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 외부에서의 더 큰 힘을 모아야 될 때 그런 역할들을 조국 혁신당이 계속 할 겁니다. 예, 세빙선 역할을 계속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겁니다. 네. 예. 평론가님 몰랐었냐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 알고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아니 그 민주주의 선거잖아요. 네. 선거에서 국민들이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럼 선택한 대통령을 사법부에서 우리가 평가하겠어, 우리가 심판하겠어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고요. 네. 헌법 질서에 부합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 응원봉을 들고 앞장서서 나가시고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이 가가지고 막 부시고 민주당은 뭐 하지? 민주당은 따라가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두 분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이제 재판이 4개가 더 남아 있잖아요. 이것도 빨리 사법부가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결정을 내리는 게 맞다.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입법 문제는 자연스럽게 시간을 두고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 정치인들 만나가지고요. 허위사실 유포 이거 선거법으로 의율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나도 괴로워 죽겠다고. 선거 운동할 때 너무 힘들고. 본인들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자기들은 힘들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정략적으로 활용이 돼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헌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법률안이 가지고 있는 모호성이나 추상성이나 이런 걸 없애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해 버리면은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선거를 합니까? 이렇게 되면은. 맞습니다. 소위 지난번에 우리 하면 다 똑같이 해주죠. 뭐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했었는데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 선거 때 진짜 거짓말한 거 있는지 없는지 한번 다 털어가지고 한번 기소해보죠. 많이 했습니다. 아주 많이 했어요. 그렇죠. 정강훈을 잘 맞아요. 모른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안 울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요. 울던데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니까요. 네. 다음번 내 정적 다 제거해버리겠어. 마음 먹으면은 검찰 그냥 꽉 쥐고 움켜쥐고 그냥 다 기소해버리면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다음번 대선 출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네, 말이 안 리박스쿨도 되는 모른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네. 그렇죠? 아니 거짓말 그것도 정말 대답을 많았죠. 제대로 못해서 내가 손효숙 안 대표를 하면 아냐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는데 모르는 척 했잖아요. 예. 허위 사실 유포네. 네. 이러면 얼마 그 대한민국 정치가 질이 떨어집니까? 검찰만 득세를 하고. 맞습니다. 오늘 공무원 풀이 방금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하여 재판부에서 길변경 및 추후 지정을 하였습니다. 네. 이제 추정이라고 하죠. 이런 용어도 바꿔야죠. 추측한다는 게 아니라 추정한다는 말을 추정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추정이 우리 생각을 예, 추정하는 게 그러니까. 아니라 추후 정한다. 법률 용어도 바꿔야 돼. 근데 네, 다만 맞습니다. 이 고법 판사는 추정이라고 안 하고 추후 지정하였습니다. 이거 풀어서 썼네. 네, 그럼. 풀어 써준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기자분들이 진짜로 재판기를 추측한다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말에 화제된 거 보셨죠? 네. 이제 그 민주당이 여당 되었으니 법사에 넘겨라라고 하는 야당의 주장을 한 기자가 한자로 그 여당을 진짜 여성 여자를 써놓은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이거 진짜입니다, 진짜. 네, 진짜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자님들도 저는 기자님 진짜 몰랐다기보다는 급하게 실수를 했을 수도 있는데 공부 같이 하고 민주공화국이 공동 구성원에 어떻게 보면 기자님들이 모범이 되는데 너무 이상한 실수하면 웃기잖아요. 공부 지금 안 하면 큰일 나게 생겼어요. 카메라가 지금 얼굴을 비치는데 지금 앞으로 이제 맞아요. 얼굴을 비치기로 했는데. 헌법 제8조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너무 당연한데 아니 이것을 고법원하고 지금 4개 나머지 재판은 이 발표를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것을 조희대가 해야죠. 네. 지난주에 했어야 됩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나와서 대법관 회의를 거쳤던 안 거쳤던 네. 아니면 대법원의 기존의 해석상 헌법 84조는
기소를 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소추를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소한 다음에 소를 유지하는 것까지 소를 추진하고 추구하는 그 전 과정이 포함된다. 네. 그래서 모든 재판은 추정된다고 발표를 했어야죠. 네네. 근데 이제 조희대가 끝까지 그걸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희대히 장난을 치려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고법에서부터 스타트가 나오는데 아마 나머지 이제 1심 법원들도 네. 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마 그렇게 믿습니다. 이걸로 대한민국이 또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거. 맞습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시작하자마자 지금 14,000여 분 뜨겁게 댓글 어우. 달아주시는데 강영수님께서 조국 사면 가지야. 최강욱 사면 최강욱 의원님이 아직 저기가 그러신가 보네요. 네. 예, 예. 그리고 송영길 사면 송영길 대표 사면 이렇게 적어주신 분인데 어느 분이 또 밑에 송영길 대표님 아직 재판 중입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만큼 이제 다 상황들을 알고 계시죠. 재판을 하면 이제 재판 중에는 사면을 할 수가 없고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가 그런 희망을 많이 이렇게 적어주고 계십니다. 아마 네. 조국혁신당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부분들을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 예. 이 부분은 제가 약간 덧붙이면요. 조국혁신당에서 이재명 대표님 재판 다 이통 재판 다 연계된다고 잘해주셨잖아요. 네네. 우리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님은 또 다른 사람들이 더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요. 아무래도 당사자들이 호소하는 맛도 있지만 조금 민망한 게 있잖아요. 송영길 보석 신청한 지 얼마인데 보석을 안 해줍니까? 1심에서도 보석을 그렇죠. 아마 송영길 돈 봉투 대표님 무죄가 된 사면이라고 쓰신 건 상태에서, 보석을 네, 말씀하신 것 보석이죠. 같아요. 그다음에 네. 조국 대표님 오래 계셨습니다. 최대한 저는 뭐 대통령 취임 사면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는데 하도 또 시비를 걸 테니 8.15 재헌절이나 8.15 사이 재헌절 사면이나 8.15 사면 우리 조국 대표님 또 민주헌법론자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빠르면 7월 17일 날 사면해줬으면 좋겠고 늦어도 8.15 때 일종의 국민 대통합 사면 반드시 해야 된다. 송영길 대표님 보석은 저도 정말 강력히 촉구합니다. 보석 왜냐면 신청한 지가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예, 몇 달이 지나기도 했고 마지막 이제 다시 이렇게 들어가시기 전에 방송을 저와 함께 했는데 굉장히 사실은 감동적으로 같이 이제 방송하고 네. 저녁에 둘이서 이제 이런저런 말씀도 나누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면회를 가려고 이제 면회 신청을 측근분께 네, 이제 네. 여쭤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 있어서 그게 제한이 쭉 있으니까 좀 한참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서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대기 순번 저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의 가슴에 네. 남아 있는 우리 송영길 대표님 보석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이제 지난번 네. 기자회견도 해주셨는데 법원에서 이렇게 고등법원에서 조치를 했다고 해서 네. 국회에서 입법 멈추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예. 해야죠. 왜냐하면 84조가 모호하게 돼 있었으니까. 이거 언제 또 다시 그 잘못된 시대로 회귀할지 모른다. 갑자기 입장을 바꿀 수도 예, 있는 우리 거죠. 그런 불안감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걸 확인했으면 그 확인한 걸 따박따박 해줘야 됩니다. 네. 또 다시 우리가 선진 믿고 하다가 또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날이 다시 오게 되면 네.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 법령상의 그러니까 헌법상의 규정도 분명하게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국론 분열을 위해서 국론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네. 분명하게 하는 게 맞죠.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누구를 위한 게가 아니고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지 않습니까? 네, 네. 대통령을 뽑아놓고 일할 수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게 그게 말이나 됩니까? 네. 근데 이게 언제든지 바뀔지 모른다는 불안감 저도 그렇게 있거든요, 진짜. 네, 맞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두 눈 똑바로 뜨고 다 지켜봤던 부분이잖아요. 언제든 법비가 날뛸 수 있다라는 걸 다 확인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리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순서를 잘 정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그게 정치잖아요. 네. 정무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요즘에 저 방송 나가면요. 발언 하나하나 하는 게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대선 끝나고 나니까 자리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원래 여야 자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네. 자리가 어색하게 3년 동안 반대에 있다가 이쪽으로 싹 이렇게 바뀌어온 거예요. 네. 근데 그 자리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무조건 옹호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옹호한다고 막 무조건 박수 쳐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번에 인선하고 이럴 때 다 여러 비판들을 하는 거 보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우려되는 점도 충분히 이해한다. 또 그걸 충분히 숙고하고 대통령실에서도 알고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도 하면서도 또 왜 그렇게 했는지 네. 불가피한 측면이나 이런 것들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바라건대 국회 입법부가 해야 될 일은 당연히 그런 혼란이나 혼선이 발생했을 때 법률적으로 그걸 정리해주는 작업을 하는 건 당연한 건데요.
그러니까 일단 사법부가 먼저 결정을 해줘야 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인 재판 스스로 재판부별로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에서 결정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원래 그러면은 각각 단독인 재판부들에 개입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4개 재판부가 스스로 다 결정해라. 그쵸. 빨리 예. 빨리 결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불확실성이 생겼을 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국회가 그걸 정리해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아주 신속하게 그 문제를 정리해주면 아주 말끔하게 정리될 거다. 네. 먼저 나서서 의혹이 먼저 의익이 충천해가지고 가가지고 우리가 정리할 거야.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더 곱게 보지 않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무 감각을 갖고 좀 움직여야 될 필요가 네. 있어 보여요. 그 부분은 그래서 민주당이 속도 조절 잘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법원이 먼저 네. 합리적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기다려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한두 개 법원이 끝까지 이상한 행동을 한다. 이게 지금 사법부 내 구성원들이 굉장히 천차만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상한 정말 이 행동을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고운 말을 쓰기 위해서 예. 인용한 겁니다. 좀 전에 사면 말씀을 드렸더니 막 댓글에 지금 16,000여 분이 그냥 그 사면 아이고. 싹 다 사면 hen따이 라보님 싹 다 사면인데 또 사면 반대 예. 수영조아님은 사면 반대 뭐 해서 아주 뜨겁게 그러니까 좀 이제 있는데 정권 초기에 논쟁을 좀 최소화하고 네네. 성과와 개혁으로 이제 밀어붙이는 그렇죠. 분들이 네네. 이제 사면에 신중한 의견 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댓글도 다 보면서 저희도 고민 더 하겠습니다. 네네. 인사이도에서도 아까 인사만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하지만 결정했잖아요. 우상호, 모광수 등. 네. 그러면 가는 거죠. 네. 근데 그 사이에 비판했던 분들의 목소리가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 비판이 가해졌기 때문에 모광수 네. 민정수석 엄한 행동 못 할 겁니다. 더 네. 열심히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비판하는 목소리를 차단하면 안 돼요. 네, 네. 우려하고 전달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결정했으면 오케이. 그런데 잘할 수도 더운데 이상한 행동하면 그때는 또 비판하겠다 해야지. 그것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주권자들이나 맞습니다. 또 그게 다른 민주당하고 정당이나 국민의힘이 단체들 다른 있어서. 점이에요. 다른 그렇죠. 점이죠. 예. 예, 예. 그게 제일 다른 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이었을 때 제대로 목소리도 못 내보고 그냥 네. 무슨 상황 바라보듯 그냥 뭐 말만 하면 그렇죠. 경로만 하면 경로지만 사실 그 쌍욕하듯이 얘기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거 그냥 막 떠받들어주고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진짜 왕이 된 줄, 제왕이 된 줄 네. 착각하고 결국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민주진영이냐 민주당 안에서는 끊임없이 견제하면서도 계속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와글와글함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맞습니다. 그러면서 건전한- 의견이 그렇게 모아져야 네.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스스로 설득이 되고 또 거기에 동의가 되거든요. 네. 사법부가 먼저 정리해야 된다. 대변인님. 네. 그러면 사법부가 먼저 정리할 사람 한 분 있는데 네. 예, 지기현이라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같이 정리해줘야 돼요. 계속 지금 예. 재판을 계속 한다는 게 그럼 특검을 하게 되면 거의 막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나올 텐데 예. 계속 과연 이 재판부에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요, 사법부에 대한 특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3특검을 먼저 이제 통과시켰고 그 후에 이제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이제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했던 여러 가지 문제가 사법부에 가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좀 나라가 너무 좀 우울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특히나 사법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한 무조건 독립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으신데 이번 계기에 그것도 다시 좀 재정립을 좀 할 필요가 저는 있다 생각하는 건데 네. 다른 뭐 돈과 권력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독립은 필요하지만 국민들 머리 위에 국민들 위에 서려고 하는 독립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그 국민들께서도 이번에 그 사법부의 문제점은 사법부 독립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사법부가 정말 무엇으로부터 독립을 분명하게 할 것인지 그래야 어떤 것이 대한민국 민주국 공화국으로서의 사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건지 그 정립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네. 그게 스스로 이제 사법부가 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그건 뭐 정치권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사법부에게 기회를 좀 주고 있으니까 잘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루샤 정답님께서 지기현 조희대 심우정 대법관들 파면하고 처벌하라. 예, 우리가 이제 한참 대선 전에 많은 그 정말 분노의 목소리들을 냈었고 민주님께서 심우정 딸도 조사해라. 지금 뜨겁게 17,000여 분 들어와서
많은 댓글 주고 계신데요. 좋아요는 5,20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좋아요 더 부탁드리고요. 소장님, 윤석열 6차 이제 공판 출석하면서 씩 웃고 그냥 지나갔어요. 윤석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다시 재구속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사실 비아폰 삭제 지시 경찰에 아니, 소환하기로 검경이 했죠.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거, 법원이 가장 나쁘다 생각하는 게 증거인멸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거 증거는 제가 인멸할 수 있지만 남한테 지금 지시를 했잖아요. 네. 증거인멸 교사는 본인 증거인멸보다 훨씬 무겁고 그렇죠. 비열한 범죄입니다. 예. 그랬고 자기는 아닌 척하고 있잖아요. 더 웃긴 건 이런 자가 오늘 또 이제 법원 출석하니까 국민들이 아니 아직도 왜 구속 안 됐어? 또 이제 잠깐 잊어먹고 있다가 대선 승리의 기쁨에 아직도 구속 안 된 거야? 또 열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쯤은 이번 주 직위원이 정말 신뢰를 회복하려면 석방 취소부터 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아서 저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인데 검찰이 자신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경찰이 송치한 것 중에 군사반란이라든지 그다음에 직권남용으로 추가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번에. 네. 그러니까 그중에 군사반란이라든지 이번에 증거인멸 교사는 추가 기소를 안 했거든요. 네. 그걸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죠. 근데 검찰이 안 하면 특검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좀 시간이 걸리죠. 자, 직위원이 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그렇죠. 검찰은 촉구하고 아니면 특검이 바로 해야 된다. 네. 12일 날 경찰에 출석하라고 통보를 네네. 했는데 아마 출석하게 되면 최초로 이제 경찰에게 조사를 받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네. 되거든요. 안 할 겁니다. 안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네. 검찰에도 자존심 상해서 안 나가는 네. 인간인데 경찰이 감히 이럴 사람이잖아요. 경찰이 인간 취급을 안 하는 인간이에요. 아, 근데 인간도 안 아니지만. 나갈 겁니다. 네. 경찰 소환 통보에 불응하는 건 너무 고마운 일입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 세 번 안 하면 무조건 저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거든요. 요번에는 사병도 없잖아요. 예, 네. 바로 체포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두 번 세 번 안 나오기를 정말 학습고대하고 있고요. 그래야 빨리 신병을 확보해서 저기 활보하고 돌아다니는 꼴을 더 이상 못 보겠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빨리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환 통보에 만약에 응하더라도 나와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사실 아닌 내용을 가지고 또 사실을 호도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저 신병이 확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짓을 또 할 수도 있는데 차라리 깨끗하게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근데 뭐 이게 지금 소나기 내린다고 소나기 피해가지고 집안에 틀어박혀 있는데 그 다음에 쓰나미가 몰려올 건데 뭐 지금 그거 피한다고 되겠어요? 예. 제가 볼 때는 특검이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한 6월 안에는 구성해가지고 아마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럼 뭐 수사하면 기본적으로 수사 기록 다 넘겨받을 거기 때문에 윤석열 구속은 그냥 필연적인 순서다. 한 달 정도만 눈 꽂고 안이 꽂고 막 보기 싫어도 조금만 기다리시면 된다. 그러니까 경찰이 해가지고 체포영장까지 가는 동안이라고 하면 시일상으로 특검으로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여요. 경찰이 체포까지 직접 집행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특검이 다 해버리면 된다.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직위원 판사는 네. 대법원이 입장을 내놔야 되는데 그렇죠. 윤리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하니 어쩌니 말을 해놓고 지금 강간무소식이에요. 지금 그 당시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 카페 주점 뭐죠? 저 고급 술집 그거 했던 그 주인이 이제 잠적하고 없다는 거고 건너편에서 하던 것도 이제 폐쇄하고 다 없어졌다. 그러면 사실상 그 술집에 대한 현장에 대한 조사 이런 건 어려운 얘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건 뭐 굳이 현장 조사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 사용 기록이나 그렇죠. 뭐 이런 것만 뒤져봐도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확인했다고 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국민께 공개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책임이 네. 있어요. 왜냐하면 선거 전에 이렇게 큰 혼란이 있기도 했고 직위원 판사가 내랑 우두머리를 풀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든 대법원이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8해 만에 뭐 무슨 유죄 판결을 내리니 어쩌니 그러면서 파기환송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그 공정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했다고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신속하게 조사한 다음에 국민께 알릴 필요가 있다. 네. 그 대법원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거는 그 김영란법 위반이네, 뭐네, 뇌물죄네. 그럼 그 다음에 기소 절차 들어가면 될 거 아닙니까? 수사하면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는 대법원이 스스로 매를 보는 거다. 네. 빨리 정리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정화하기를 바라고 국민들이 시간을 많이 준 셈인데 이게 네. 이렇게 네. 시간 걸릴 일이 아니죠. 저한테 권한 주면 저는 하루 만에 조사할 것 같은데 그 두 분한테 연락하고 예. 지금이 뭡니까? 예. 왜 만났습니까? 아하. 돈 누가 냈습니까? 몇 시간 있었습니까? 처음입니까? 여러 번입니까? 그동안 직연이라든지 서울중앙지검 재판 뭐뭐 맡으셨습니까? 변호사면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술집 사장님 전화했고 솔직히 네. 말씀하세요. 몇 번 왔어요? 누가 돈 냈어요? 이거 그 하루만 되지 않나요? 우리 안진걸 소장님을 네. 앞으로 특검으로 추천해 아니 주시고 그거는 아니고 탐정, 네, 개인 탐정으로 할 때 아니 이게 지금까지 결과를 안 내는 말이 됩니까? 그렇죠. 온 나라를 떠들썩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또 재판을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이 재판 모니터링하는 온건한 시민단체들은 직연을 바꿔라. 비공개 재판하고 있다. 윤석열에 대해서 비공개 재판을 암시하고 있다. 계속 피곤에 특혜를 주고 있다. 지금도 난리요 이 순간에도요. 아, 그 재판 네. 모니터링 단체들이 네네. 완전히 직연뿐만 아니라 조의대 때문에도 큰 문제가 됐지만 네. 직연까지 포함한 지금 사법부 전체가 완전히 국민으로부터 박살이 나고 있고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 간단한 건 조사를 못하고 있다는 네. 거예요. 이러면 이제 진짜 통째로 날아가는 겁니다. 사법부도. 30명 늘리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제 개혁의 예. 혁신의 그 바람이 밖에서 안에서 안 하면 이제 밖에서 외풍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이 와중에 이제 윤석열 6차 공판 받고 있고 김건희 양평거 뭐 원희룡 전 장관을 조사 한 해 만에가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도이치 거 기존에 이제 조사 한참 진행되고 있는 거. 그러면 부부 공동으로 구속 가능한 거잖아요. 법에 뭐 부부를 공동으로 하지 말라 이런 거 없잖아요. 생각 같아서는 바로 부부 공동 구속이죠. 근데 이제 우리 국민적 감정이 네. 부부나 형제 중에는 한 명만 구속하는 것으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걸 윤석열에도 다 깼죠. 3조를 멸하듯이 달려들어서 네. 동시구속을 계속 추진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일부 국민의 법 감정이 부부를 동시구속하는 건 좀 과하지 않냐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김건희, 윤석열 부부는 죄가 너무 커서 네. 그런 법 감정도 거의 있지 않을 것 같고 설령 일부 국민들께서 그런 법 감정 이야기한다 해도 양해를 구하고 조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그런 법 감정 가지고 있는 국민마저도 이건 두 사람 같이 구속 최은수까지 3자를 동시에 구속시켜야 된다고 네.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 조국 대표님 때 어떻게 말씀 됐죠? 안 드리려고 네, 했는데 네. 지금 안 예. 드릴 수가 없는 그러니까 게 말이에요. 표창장 하나 네. 가지고 그 배우자는 3년 반을 네. 실형을 살았습니다. 네. 그리고 조국 전 대표는 2년을 실형을 살아야 되고 지금 이제 7개월을 살았죠. 그러니까 부부 합산 6년입니다. 표창장 하나 가지고. 그렇게 했던 자들이고 그때 박수 쳤던 사람들이 부부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그렇습니다. 되고요. 네. 아니 이게 사안이 비교가 안 되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완전히 국가를 완전히 거덜냈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생명과 그리고 수천만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렇게 고통을 안겨줬던 사람이 부부는 안 된다 이런 얘기로 빠져나가려고 하고 말이 됩니까? 네. 예? 그러면 부부가 계속 사고 쳐가지고 계속 대한민국 국민들을 볼모로 해가지고 계속 사고를 치면 그 한 사람을 빼줄 겁니까? 그렇죠. 예? 국민들에게 총칼을 들이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부부라고 해서 한 명을 빼준다? 아이고. 나노리님께서 조국 대표랑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네. 못난이님께서 500년 형도 아까워요. 4형 이렇게 써주셨고요. 우리 저 소장님 1등 공신입니다. 격려 글도 있고. 아유. 네. 지금 19,000여 분께서 아주 뜨겁게 와.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갈수록 늘어납니다. 윤석열 네. 부부 얘기하지만 루이 16세하고 마리 앙뚜아네트가 어떻게 최후를 맞았는지 한번 그렇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군반 채용됐죠. 네, 기요틴에. 아니 근데 이게 누가 누구를 보복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들이 자업자득으로 만들어 놓은 결과예요. 그러니까 자기 배우자 지키겠다고 그렇게 특검 막 거부하고 이거 했던 거 아닙니까? 자기 경로했다고 그거 최상병 사건 특검 못 가게 하려고 도대체 몇 번을 거부권을 행사를 했어요. 그렇게 해놨다가 한꺼번에 그걸 다 지금 자기들이 결국 짊어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검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 무슨 정치적 입김을 발휘합니까? 특검이 알아서 판단하면 돼요. 제가 볼 땐. 그리고 죄 잘못한 거 있으면은 그냥 기소하고 중재면 그냥 구속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네, 땐. 그들이 말한 대로 해줘야 됩니다. 김혜경 여사 사건이 있었을 때 그들이 뭘 하겠습니까? 10몇만 원 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150번에 걸친 압수수색을 하고 사람 얼마나 모욕을 줬습니까? 자기네들은 그렇게 하고 그걸 박수쳤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뭐 법적 처벌을 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빼주라고요? 아이고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사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엊그제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남동 공관에 여당 의원님들 다 초대해서 1기, 2기 아마 지도부들 초대해서 또 개별로 사진도 찍고 했는데 수영장이 하나 나왔습니다. 예. 왜 이렇게 물을 많이 썼을까 하고 이제 쭉 체크를 하다가 지금 나온 거죠. 이제 인간 수영장은 아니고 예, 뭐 저기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수영장으로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 수영장으로 예, 예. 추정이 되는데 그 털을 갈아주기 위해서 물을 어마어마하게 쓴 거 아니냐라는 추정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 자체가 지금 뭐 온수시설까지 났다는데 다 불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물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쓴 것도 불법이죠. 근데 좀 해석이 국민 안 되는 게 혈세인데. 있어요. 그 제가 최초로 그게 공개했던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 수영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질문들이 있어서 제가 관상용 수영장이라고 일단 말씀을 네. 드렸는데 왜냐면 이제 뭐 어디 리조트 같은 데 가보면 뭐 경치로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잖아요. 실제 수영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했는데 이제 결국 그걸 보니까 지금 강아지 뭐 등등등 네. 그거라는 건데 특정 시기에 나쁜 뉴스 나올 때마다 더 늘어나거든요. 늘어난 중에 더 늘어나요. 나쁜 뉴스가 나올 때. 그건 또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되나. 나쁜 뉴스 나올 때 이 동물들도 흥분해서 더 목욕을 많이 시키나. 동물 목욕을 빙자하면서 동물 학대한 거 아닌가요? 증거 서류 같은 것을 찢어갖고 물 흘려 보냈다 이제 이런 해석도 있을 수 그런 있는 게 거죠. 있었죠. 예. 예, 이게 있었죠. 불태우면 연기로 알아버리니까 물로 서류를 다 찢어서 흘려 보냈다. 어허. 이런 설이 있는데 밝혀내야죠. 어쨌든 근데 관상용 수영장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보통 이제 풀빌라 같은 데서야 그런다 치더라도 거기는 이제 땅이잖아요. 예, 예. 그런 경우는 대부분 그 업자들이 근데 관상용 옆모습 만들어도 관상 수영장 없다는 거예요. 네. 진짜로 썼거나 아니면 윤석열 김건희가 독특한 취미로 본인들도 같이 목욕을 했거나 뭐 별짓을 다 했을 사람들이니까. 괜히 제가 안 잠겨요. 너무 얕아가지고. 예, 얕죠. 얕긴 두꺼워가지고 얕죠. 사람이. 무릎 높이. 세상에 이런 날이 네. 올 것 같아서 저를 초청하신 것 같은데 네.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께서 네. 문재인 정부 마지막 며칠 안 남기고 저를 이제 한남동 공관에 아, 외교장관 공관 일대. 예. 아, 아직 개편되기 전에 예. 개편되기 전에 이제 저 몇 분을 초대를 하셨는데 제가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이런 시설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곧 저 김건희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어떻게 개조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길 수 있는 최대한의 사진을 찍어서 왔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이제 몇 가지 사안 중에 있는 게 이제 뭐 나무가 그대로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개조했을까? 일본식 정작은 어디서 뭐 쓰던 예, 무슨 예. 뭐 상 받았나 뭐 한 거를 갖다 놨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죠. 예. 비엔날레에서 네, 전시했던 거 들고 왔다 그러잖아요. 네. 그거 보이대요. 사진에 있더라고요. 네. 그거 진짜 어떻게 그리 갖다 놨는지도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라이빗한 공간, 그러니까 2층인데요. 1층은 이제 소위 말해서 관저 만찬이나 뭐 이런 것들 해야 되는 2층은 이제 프라이빗한 공간인데 그 공간을 도대체 어떻게 바꿔놓을지 예, 정말 참 궁금해서 그때 가서 이제 정용 장관님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제가 쭉 다니면서 눈에 담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사진을 담을 수 있는 걸 다 담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비포 애프터를 한번 언젠가는 그런 자들은 이제 저 고삐뿔리 망아지처럼 어떤 선의 없이 그 무슨 짓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제가 그랬는데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네. 이전에 이런 수영장 같은 조그만 시설도 없었습니다. 실제 구글어스로 보면 2023년 2월, 3월 그때 이제 설치가 되고요. 네. 그 물 사용량이 4월부터 급증을 합니다. 그 저거에 그 요금 그 저거에 네. 보면. 네. 근데 이게 오늘 아침 서영교 의원 인터뷰하는 것도 보니까요.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그게 어떤 시설이 있다고 말을 못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가 기밀 시설로 분류가 돼가지고 그렇죠. 그 사진 같은 거 공개하면 안 되는 거죠, 네, 함부로. 관저 안에서 사진을 아마 못 찍게 했을 것 같고요. 아마 당부를 경호처에서 신신당부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직 대통령이 머무는 공간인데 그 공간의 구조를 다 얘기해 버리면 안 되죠. 안 되죠. 기밀을 네. 유출하는 게 되잖아요. 예. 대통령의 신변 안전에 위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청와대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얘기가 나와요. 군사무역으로 해제가 된 다음에 네, 이제 네. 조치가 이루어질 텐데 그래가지고 그 관저 바깥의 수영장은 그래서 찍을 수 있었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저 안이 아니고 네, 네, 바깥이니까. 바깥에 있으니까. 예, 관저 안은 네. 아무래도 경호 경비시설이 뭔가 더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곧바로 외부에서 뭔가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설들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바깥에 이제 개수영장 같은 것만 나와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저도 납득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정도 가지고 하루에 몇백 통씩 물을 쓸까? 네.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무슨 관상용이라고 말하는 것도 되게 웃겨요. 누가 그걸 연못처럼 파지 수영장처럼 관상용으로 네. 파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타일 붙여가지고 대리석 붙여가지고 그걸 관상용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슨 금붕어라도 키웠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닌 거 보면 그것도 하여튼 어쨌든 희한한 현상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네. 물을 많이 쓴 것 같기도 한데 다른 이유도 전 있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여전히 봐요. 있죠. 네. 네. 있죠. 예. 그 지금 이제 검찰 우리가 법원 많은 이제 비판들을 해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표를 내고 나갔습니다. 실제 이창수 그 중앙지검장 나갈 때 뭐 100여 명이 뭐 앞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설이 있던데요. 실제 그런 비겁한 자들입니다. 예, 실제 예. 그랬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그러면 심우정 총장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법적으로는 임기가 있습니다만 일단 끝까지 버티면서 그 국민의힘과 그리고 법원의 법비들과 개혁을 반대하는 연대 전선을 만들어내겠죠. 아. 그게 현직에 있을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도적인 지금 스테이를 계속 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그래서 심우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뭔가를 할 겁니다. 뭔가를 네.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할 거기 때문에 그걸 계속 감찰하듯이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제 윤석열로 바뀌었을 때 전현희 이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핍박받는 그게 국민적 공감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뭐 소위 빵진숙이라고 하는 이진숙 위원장이나 예. 심우정이나 이런 사람들 만약에 그렇게 뭐 속된 표현으로 개긴다고 하듯이 이렇게 네. 버티고 억지로 버티고 한다 그래서 국민적으로 그게 어떤 불상 모드로 느껴지고 뭐 어떤 공감을 불러일으킬까요? 전혀 그렇지는 않죠. 네. 근데 이제 본인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검찰은 늘 하는 생각이 납작 엎드려 있다가 국정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칼을 거꾸로 찔러야겠다. 그 시기를 계속 보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국정 지지율이 그 변화 양태에 대해서 계속 관찰을 할 것이고 본인들이 지금은 이제 문매를 맞고 있기 때문에 납작 엎드리지만 다시 준동할 시기를 계속 저울질할 것이고요. 그 저울질하는 시기를 혼자 생각하지 않을 거고 그걸 비호하는 정치 세력, 국힘과 함께 계속 이제 소통을 할 것이고 특히 그리고 그러한 행위들이 또 법원에 가서도 이제 그대로 유효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법비들과의 그 반개혁 전선 이걸 형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할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계속 국민적인 감찰이 꼭 필요하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제이스님 개수영장 구판 마약가리 이용 속지 맙시다. 그 물량이면 뭔가를 흘려버린 것이 확실합니다. 강아지 수영장 물량은 아닙니다. 못난이님. 많은 분들이 이 물에 대해서는 확실히 의심이 많습니다. 명확하게 지금 밝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마약 관련된 말씀을 많이 써주셨고 그 부분도 뭐 나중에 종합 특검이 이루어질 테니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조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을 많이 쓰는 뭐 굿이 있나요? 예, 있을 있다고 수 합니다. 예, 제가 뭐. 무속인에게 들은 거는 용왕님께 마지막 돌아가는 네. 뭐 해양식이라고 그러나 뭐 해서 전문 용어를 막 얘기를 하는데 해서 그 용왕님께 이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뭐 하고 그걸 지속적으로 한대요, 주기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대요. 정상적인 사람의 행위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용량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판단해야 될 거야. 네. 예.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새로운 이재명 정부 출범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해 준 게 있습니다. 술꾼이 가고 일꾼이 왔다. 네. 알코올릭이 가고 워크홀릭이 왔다. 라는 말로 대변
아주 딱 하나의 여러 댓글로 말들이 있던데 예. 이 말도 어떤 거 유행했잖아요. 보셨어요? 저는 윤석열은 출근 안 해서 뉴스가 되고 이재명은 퇴근 안 해서 뉴스가 그럼 이제 된다. 퇴근 뻥카를 보내야 되나요? 국민들이 걱정할까봐. 국민의힘 계열은 대통령들이 퇴임식을 못 하고 우리 민주당 계열은 대통령들이 취임식을 못 하고 있다. 진짜 그러네요. 네. 뭐 이런 말도 들고. 나 진짜 이제 그러네. 그 예. 수꾼이하고 일꾼이 왔다라고 하는 것 국제사회가 인정해줬잖아요. 예. G7에 초청받았다는 게 대한민국 국민,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초청이지만 대한민국 전체 국민에 대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네. 왜냐하면 2017년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갈 때마다 해외 정상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력에 대해서 정말 경의를 표한다. 그래서 당신과의 만남에 대해서 내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 네. 그렇게 위대한 국민들의 대표로 뽑힌 대통령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죠. 이런 표현을 실제로 1년 내내 들었습니다. 1년 내내. 그거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존경의 표시잖아요. 그게 외교 현장에서 국익을 결정할 때 엄청난 많은 영향을 미쳐서요. 네. 우리 국익을 증진하는데 좋은 밑바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전 국민에게 전 세계가 G7 초청이라고 하는 선물, 대한민국의 전 세계의 모범적인 민주주의를 지키는 나라의 국민으로서 감사의 표시를 이번에 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옳은 길인 것 같습니다. 바람결님 속도감도 짱, 효능감도 짱, 진짜 짱입니다. 2만 1,000분 뜨겁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야. 발목을 잡고 하면 초창기부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발목 잡고 하는 걸 많이 보는데 지금 G7에 대해서도 황당하게 방탄용 뭐 외국 나가는 거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황당한 사법 방탄용이라는 말도 하는데 부러워서 이 와중에 예, 초기에 제발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라도 발목 좀 안 잡고 하면 좋겠는데 이미 지금 비대위 국민의힘 비대위 위원장부터 엄한 소리를 하면서 지금 내분이 격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내분으로 인해서 또 국정을 발목을 잡을까 걱정인데 국민의힘 내분 지금 현상과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국민의힘은 그럴 여력이 없을 것 같아요. 당권 싸움에 지금 정신이 팔려가지고요. 네. 지금 집안 싸움 하느라고 바깥에는 관심을 가질 여력도 없는 것 같고요.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일종의 폭탄 선언을 했거든요. 오늘 이제 2시에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하는데 아마 난장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러니까 원래는 비대위 체제로 계속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친윤 쪽의 생각인데 예. 김용태 위원장이 9월에 전당대회 열어서 새 지도부 뽑자 이렇게 얘기를 그러면 했어요. 비대위를 멈추고 새로운 지도부를 뽑자. 그럼 그렇죠. 친윤 생각과 다른 거네요. 그렇죠. 친윤은 계속 일단 비대위 쪽으로 비대위를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왜냐하면 전당대회를 열잖아요. 차기 지도부를 뽑기 위해서 당대표를 뽑기 위해서 전당대회를 열면 이미 대선을 통해 가지고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친윤은. 그리고 윤석열하고도 절연을 해야 한다고 하는 여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동훈이 출마하면 한동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아예 전당대회를 안 여는 방법으로 가려고 하는 친윤들은 거예요. 네. 네. 근데 친한계 쪽에서는 전당대회 열어서 지난번에 우리 41% 넘게 득표했으니까 이번에는 보수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당대표가 될 수 있다. 당권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친윤 쪽에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거고. 어허. 그 틈새에서 그 대선 후보가 됐었다는 이유로 김문수 전 장관이 막 요즘 운동하고 다니시고 막 훌라후프도 하고 막 하고 있더라고요. 턱걸이하고 턱걸이. 파란색 옷 아, 입고 네. 아니 턱걸이 저도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힘 좋더라고요. 하여튼 그거 나 건재하다는 거 막 보여주잖아요. 예. 굉장히 복잡한 구도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김용태 위원장이 아무리 의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선한 의도가 좀 어느 정도 먹히길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보수가 개혁해야 되니까 네. 안 될 것 같다. 이미 영남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이 너무 강고한 거예요. 네. 여기서 당권을 놓치면은 지방선거 공천을 못하고 지방선거 공천을 못하면 자기가 공천하는 거거든요. 네. 공천 못하면 그 다음에 총선거 공천이 안 된다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권 절대 넘겨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영남 기득권이 꽉 쥐고 그냥 계속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일종의 이제 친윤들이 옹립한 셈이잖아요. 그 형태는 기존은 대선 기간 동안에. 네. 그러면 이번에 갑자기 또 그러면 친한으로 가는 거예요? 아 그렇게 못하게 지금 막으려고 그러는 거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그러니까 좀 정치 경력도 좀 짧고 젊잖아요. 젊은데 선거 때 그냥 자기 앞세워서 그냥 잠깐 이용해 먹고 마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비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있을 거고요. 또 안에서 그 김문수 전 장관이나 지금 김문수 전 후보가 대선 기간 동안에 계속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주장을 사실은 자기하고 다른 것처럼 계속 선을 긋고 다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얼굴마담밖에 못한 거예요. 여기서 자기 아무것도 못하고 30일 날 임기 끝내버리면은 그 진짜 정치인으로서 창피한 일이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뭔가를 해야 되겠다. 당을 개혁했다고는 하는 의지는 제가 볼 때는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번지수는 잘못 짚었지만.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계속 끌고 가려고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어제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내용을 발표하면서 당내 원한과 분란이 생기는 원인이 찬탄 반탄 때문이다. 아. 그러니까 앞으로 찬탄 반탄 얘기를 언급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만 되면 탄핵의 강을 건넌다고 하면서 그 탄핵의 언급도 안 강을 하는 거 건너는 게 아닌 거지. 어떻게- 예, 언급도 안 하는데 어떻게 건너가요? 우리가 찬성 반대로 싸우고 있으니 아예 그걸 하지 말고 그냥 없는 셈 치워버리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되지. 음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옹호하다가 이 지경을 만들어놨으면 그 세력이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그렇죠. 되는 거지. 저희가 지금 이 국민의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잘 가기 위해서는 야당도 어느 정도 맞습니다. 초기에 예를 들어 추경 이런 것도 편성할 때 서로 국민적인 그런 네. 총합을 모아서 같이 해주고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발목만 잡을까봐 그게 우려가 돼서 지금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이 김용태의 정체성이 너무 불분명합니다. 그래도 옛날에 이준석은 박근혜 탄핵은 잘 된 거라고 규정하고 탄핵안을 넘어자 그랬거든요. 네. 김용태는 약간 그런 뉘앙스긴 한데 잘 된 거란 말을 절대 안 하고 그냥 탄핵 찬성도 탄핵 반도도 언급하지 마라. 앞으로 3년 동안. 뭐 정당이 윤석열 탄핵이 잘 됐다고 하고 탄핵 반대 당론을 폐기하겠다고 승부를 던져야죠. 젊은 친구가. 네. 두 번째, 이재명 대통령이 완전히 국민소통과 야당과의 제대로 된 대화 의지를 보여줬잖아요. 취임식도 안 하고 취임 선서만 했을 때도 들어오면서 야당 대표님들하고 인사를 잘 못했다 웃으면서 친절하게 점심 바로 초대해가지고 깜짝 놀랐잖아요. 네. 김용태 대표님, 천하람 대표님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사실 이런 말은 김대중이나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죠. 첫날은 안 했거든요. 뭐 쉽지 나중에 않은 이제 거죠. 소통하려고 하셨어도 그러니까 아예 큰맘 먹고 야당 대표에 대한 예우와 대화의 의지를 보이는데 네. 그럼 최소한 김용태가 젊은 정치인이라면 이재명 대통령 일 열심히 하도록 우리가 협조할 거 협조하시다 그러면서 재판은 중단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재판 받아라. 재판 받은 거에 답부터 해라. 그 자기네 혁신안 발표하다가 지금 그 얘기를 한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냥 맥락도 없이 이재명은 그냥. 그냥 공격하는 찐윤 구태를 답습하고 있는 자예요. 네네. 그러니까 전혀 혁신 이미지가 없는 거죠. 나이만 젊다는 거지. 근데 우리 어제 오늘 김상욱 의원이 폭로한 거 하면 실제 이 국민의힘은 노출된 찐윤은 한 20, 30명 있는데 언더 찐윤이 20, 30명 있다잖아요. 언더찐. 예, 이제 새로운 개념이 나온 건데 그 자들은 드러내지도 않고 언론의 비난도 피해가면서 실제로는 싹 다 해먹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뭐 영남 중심이겠죠. 그러니까 일면 김용태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윤석열 이미 끈떨어진 윤석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자기 당에 남아있는 언더찐윤 진짜 중진찐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 하잖아요. 뭐 그냥 버티기 작전 좀 들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는 김용태 같은 가장 젊은 정치인마저도 발목 잡기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 앞에 있으면 김용태 혼내줄 텐데 뭐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또 진짜 한번 혼낸다고 혼내주지. 얘기하니까 그냥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한 건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16일 날 있는 원내대표 경선에서 누가 이기는지 그거 보면 알아요. 네. 그러면 답이 나와요. 그냥 아, 지금 야당 후보군은 어떻게 됩니까? 뭐 저 김기현, 나경원도 나온다고 이러는 당 대표를 했던 분들은 아니고. 예, 근데 근데 박나가 나온다는 얘기가 원내대표로 계속 나오고. 하마평에 오르고 나오고 있어요. 이야. 그 정도니 당의 친윤 쪽에서도 있고 뭐 저 친한 쪽에서도 나온다. 뭐 일부 거론은 되고 있으나 친윤이 결국 당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원내대표를 친윤 쪽으로 일단 뽑아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수습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러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아무리 임기가 있다 하더라도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긴 친윤을 사실 무시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제가 예상컨대 모르겠어요. 친윤이 어디까지 뒤로 물러나주는 모양을 취할지는 모르겠으나 본질은 달라지지 않을 거고 김용태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계속 연장해가지고 가져갈 수 있을까?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럼 결국 국민의힘은 이 상황을 계속 수습해 나간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식으로 적당히 봉합하면서
그냥 시끌시끌하면서 계속 가는 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네, 네. 제가 파악하는 것에 의하면 친윤들이 선거가 이제 참패를 했으니까 이제 자중자애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게 정상인데 정반대입니다. 지금 기가 완전히 살았어요. 왜냐하면 친윤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구에서 거의 대부분 다 이겼거든요. 네, 그렇죠. 예, 거의 대부분 다 이겨서 본인들은 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을 수 있다. 젖잘싸. 지금과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어. 우리는 선거 대선을 이겼고 그러니 다음 총선에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우리는 반드시 생존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이제 좀 자중자애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예 더 득세하려고 더 몰복고를 또 국민 앞에 또 보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듭니다. 국정 이게 파트너로. 네. 현대 우파의 특징이에요. 아, 자기들이 잘못은 했는데 예. 한동훈 때문에 다 이렇게 돼버렸다고 지금 책임을 전가하는 다른 거란 나라도 말이에요. 이런가요? 그러면 현대 우파의 특징이라고 하시니까. 다른 나라도 이런 경향이 많다 그래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안 지고 스스로 안 지고 다른 누군가에게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책임을 전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쟤들 때문에 우리가 공격당해서 우리가 약자야 이렇게 코스프레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도 딱 마찬가지예요. 비상기업 선포도 한동훈이가 대통령하고 맞서 싸우다 보니까 대통령이 욱해가지고 한동훈 때문에 비상기업도 선포한 거고 그 다음에 당이 이지경된 것도 한동훈 때문이고 대선에서 진 것도 한동훈이가 제대로 김문수 안 도와줬기 때문이고 자기 혼자 선거 유세했기 때문이고 당이 쪼개져가지고 분열돼서 대선에서 우리가 이길 대선도 패배한 거고 한동훈은 죽어도 안 돼. 우리 눈에 흙이 들어가도 한동훈은 안 돼. 이런 거예요. 끊임없는 남탓. 쟤들을 쫓아내는 한이 있어도 우린 당권 내주면 안 돼라고 하는 게 친윤의 기본적인 딱 확고한 의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판에 전당대회를 열어가지고 한다?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윤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전당대회 열어서 당을 수습해 나가겠다고 하는 쪽에 기울어지기 어려운 거죠, 현실적으로. 네. 하던 대로 계속 할 겁니다. 하던 대로. 그래서 국정 파트너로서 국민의힘이 제발 제자리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양날개가 그래도 네. 어느 정도는 맞아야 앞으로 날아갈 거 아니에요. 심지어 개미를 일렬로 세우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은 듣지 말아야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1주차 이제 보면서 아주 희망적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 민방위복 초록색, 예. 노란색 실용 측면이 거기서도 예산 절감 뭐 이런 것도 다 있는 거죠. 신경 쓰지 마라. 물론 아마 그 신경 쓰지 마라라는 말을 들은 분들 가슴이 엄청나게 찔렸을 겁니다. 초록옷으로 교체 강행한 자들은 찔리겠죠. 예. 도대체 왜 초록옷으로 교체 강행했는지도 한번 제가 알아봐야 됩니다. 거기도 몇십억을 예산을 낭비했는데 저는 용산 관저로 진짜 안 가길 바랬거든요. 근데 들어갔잖아요. 네. 세금을 한 푼도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실은 결단입니다. 용산에 간다는 게 네. 엄청난 게 예. 좀 얼마나 그 정신적으로 보면 불편한 공간. 예, 네. 거기서 이재명 죽이기 구술했을 수도 있는 그 이른바 예방이라고 하잖아요. 그 나쁜 예방을 했을 수도 예. 있는 곳인데 네. 역시 대단한 실용주의자다. 세금 안 쓰려고. 첫날 윤석열 김건희 취임식 때 33원인가 썼습니다. 뭐 세계 3대 이틀 3일 동안 그 연회를 했잖아요. 예. 저 신라호텔 영빈관에서도 캐비어, 하고 송로버섯. 예. 뭐죠 그거 샥스핌 아유 그런 거 막 처먹고 예. 그때부터 싹수가 노랬어요. 국민들 힘든데 전에도 하는구나. 근데 김밥 첫날 김밥을 먹었지 않습니까? 네. 벌써 거기서 차이가 난 거죠. 그래서 직장인들이랑 국민들이 지금 열광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이재명 개인에 대한 열광을 넘어서 이제 우리 사회가 정상화되고 회복하고 발전하고 통합해야 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용적인 면이 인사 코드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대표적 실용 인사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일단 경제팀이죠. 네. 그 경제 수석 이름을 성장을 붙여놨잖아요. 경제 성장 수석. 그리고 예. 홍보수석도 소통이라는 글자를 예, 붙였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국정 철학을 갖고 있는지 참모들의 그 어떤 수석 명칭과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참모들을 구성하는 방식에서도 이미 드러났다 이렇게 보고요. 일을 당장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미리 어느 정도 구상을 해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책실장의 경우에는 기재부 1차관을 지냈던 사람이고 경제 실무에 굉장히 강하고 또 관료 조직을 움직여 본 사람이 일단 실장을 맡고 네. 그 밑에 금융, 복지, 재정
이거는 학자 출신들을 넣어서 네. 같이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봐도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문제라든가 또 재정 확대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줄 만한 기본적인 어떤 연구가 돼 있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을 넣고요. 뭐 홍보 같은 경우는 뭐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홍보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의 어떤 참모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앞으로 하는 역할을 보면 될 것 같고 우상호 정무수석도 역시 야당하고의 소통 문제를 네. 중시해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 민주당 당원들 입장에서 볼 때 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네,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야당하고 대화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네. 야당이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거든요. 지나치게 네. 모관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했던 것 같아요. 우상호 정무수석은 저 실제 당원들이 막 비판한 걸 봤어요. 한마평 오를 때. 근데 가장 적임자 아닙니까? 정치적 무게가 엄청 크고요. 거기에다가 야당 의원들하고도 예전에 박근혜 탄핵할 때도 이끌어낸 전력이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두루두루 좀 친하단 말이죠. 네. 정무수석은 아주 선명해갖고 막 몰아치는 사람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여야 야당과 관계를 다 설득, 풀어야 되니까. 저는 근데 이번 인사의 최고 실용주의의 백미는 김민석 총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김민석 총리는 만나본 사람이 다 알아. 우리 윤재관 대변인 아마 비서관도 하셨을 거죠. 네. 윤 대변인이 한 5분 설명 한번 해주시고요. 그는 어떤 분인지. 네. 아니 저는 몇 번 만났죠. 우리 집회하고 일하고. 근데 첫 번째 느낌 전략가, 두 번째 느낌 정말 성실한 사람, 세 번째 느낌 아주 대중적으로 유연한 사람. 이걸 저는 통째로 받았어요. 만날 때마다. 이런 사람이 국무총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전국과 대한민국 정세와 경제 민생 상황을 싹 살핀 다음에 이거 우선순위, 그 다음에 선택과 집중. 그러면서도 막 게으르면 안 돼. 일을 진짜 지금은 하루하루 일을 엄청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정말 네. 죄송할 정도로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완전 적임자입니다. 네. 제일 원래- 중요한 차이점이 보이는 게요. 윤석열이 그랬잖아요. 김영선 좀 해주라 그러는데 당이 말이 많네. 이거 말이 한단 말이에요. 맞네 했죠. 네. 지금 그 총리하고 비서진들이나 장관 인선안 나오는 거 봐보세요. 이게 사실 정치거든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이제 현재 권력이잖아요. 미래 권력을 생각하지 않아요. 윤석열은 그냥 현재 권력에 도취됐던 사람이거든요. 네. 대통령이 됐으면은 여당 내에서 새로운 정치인이 커올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김민석 총리 다음번 서울시장 바로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다음에 강원식 비서실장 충남지사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좀 김경수 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경남지사 얘기 다시 나오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행안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되고 네, 행안부 장관, 부총리급 행안부 장관 얘기도 나오고. 잘하실 있고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저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강원지사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건 뭐 주제 사실이고요. 그런 것처럼 다른 정치인들이 커올라올 수 있도록 대통령이 기반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서로 간에 경쟁하고 네. 그러면서 누가 또 거기서 검증이 돼가면서 음. 대중적인 네. 관심이나 뭔가 인기를 좀 모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방선거 가고 지방선거 갔다가 또 대선으로 가기도 하고 이걸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은 오로지 자기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2인자라고 네. 불렸던 인간 올라오니까 90도 폴더 인사 안 한다고만 난리치고 이러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정치가 없었던 시대였어요. 우리가 맞습니다. 3년 동안 이제 다시 정치가 복원되는 모습이 보여져서 저는 되게 희망적이다라고 생각해요. 2시가 되도록 19,000여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디리 성함인가 봐요. 김형식님 신용환에 대한 격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늘 주로 이제 송영길 대표 포함해서 보석 포함해서 이제 사면 복권에 대한 댓글들 많이 주셨었고요. 지금 이제 인사에 대해서도 처음에 이제 어떤 많은 비판들 그리고 객관적인 것들을 말씀 주셨다가 오늘 이제 임명되고 나서 기대감들 많이 이렇게 댓글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김민석 총리님에 대해서 한번 지금 후보죠. 윤재관 대변인의 김민석 론. 네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0세기에 만났거든요. 1998년에. 그때부터 만나서 제 20대 때 만나서 제가 이제 50대가 됐습니다. 네. 그 중간에 이제 18년을 완벽한 야인 생활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복귀하고 5년 만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살리는 일을 하신 걸 보면서 남들은 뭐 많은 얘기들을 하십니다만은 그 18년의 야인 생활을 제가 봤던 저로서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18년의 그 야인 생활을 쭉 하면 20년에 가까운 정치인의 낭인 생활을 겪으면요. 5년도 되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이 막 가서 만나면 신세 한탄부터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이라든가 비판이라든가 좀 뭐 사실 듣기 거북스러운 얘기를 많이 하는데 18년간 제가 그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신세 한탄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너 요새 공부 뭐 하고 있니? 나는 무슨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쭉 얘기를 해주시면서 미래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18년 기간 동안에 가장 최악의 시절에 저한테 편지를 한번 쓰셨는데 내가 왜 가장 최악에 있던 시절이거든요. 가장 최악에 있던 시절에 저에게 편지를 쓰셨는데 편지의 제목이 뭐냐면 내가 행복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DJ가 그 사형 선고를 받고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지고 IT 산업을 만들어야 된다는 대한민국 미래를 가지고 얘기했듯이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자기가 정말 행복할 이유를 계속 찾으면서 계속 힘을 냈던 사람이거든요. 무조건 잘할 겁니다. 그러니까 네, 많이 네. 성원해 주시고 이재명 대통령 잘 보필해서 꼭 국민주권정부가 성공하는데 큰 기여를 할 테니까요. 좀 잘 지켜보시면 기대에 부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청문 절차가 남아있지만 잘 통과하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헌신하시리라 믿습니다. 스픽스몰이 새롭게 개편해서 여기 스픽스몰 광고 있습니다. 이 가격 다시는 없습니다. 50년 전통 상하제약과 스픽스가 손잡고 공동구매 3장을 열었답니다. 품질과 가격도 자신 있고 오직 한정된 기간 스픽스몰에서만 누리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찍고 접속하시거나 더보기란에 링크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에 스픽스몰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픽스의 전기한 대표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몰을 개편했다고 합니다. 많은 응원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2시가 넘어서 매불쇼할 시간인데 지금도 16,000여 분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저 격려해 주셨다고 감사드린다고 그랬더니 저에 대한 격려가 한 5배 늘어났어요. 갑자기. 감사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다 마음 모아서 이제까지 어려운 길 함께 해왔고 또 새로운 정부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성공하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모여졌다고 봅니다. 새로운 이재명 정부의 코드 저는 실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용은 성과가 핵심이죠. 제가 실용하면 성과 마무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실용! 성과! 성과!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